프랑스에서 염소치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목장에서 갓 짠 신선한 생유를 받아와 치즈를 만들고 전통 방식인 밀집 위에 올려 숙성시켜 보았습니다. 우유를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가는 목장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구글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목장 순으로 메일을 다 돌려봤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답장을 주셨어요. 2월에 처음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우유가 충분히 나온 시기가 아니어서 5월이 지나서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 3달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오늘 신선한 생우유를 받으러 왔습니다. 염소들 자유롭게 풀 뜯어 먹다가 젖자러 갑니다. 보면은 갈색에 검은 줄무늬 있는 염소들은 알핀종이고 알프스에서 유래한 종이고요. 흰색은 자넨 종이라고 스위스에서 유래한 종인데 한국에는 자넨 종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흔히 사냥류, 사냥분유라고 불러서 사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염소입니다. 진짜 사냥은 저기 산골짜기 살고 천연기념물에다가 멸종위기 보호종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짜준 우유입니다. 살균안한 생우유이고 12리터 정도 받아왔어요. 작은 규모의 아프간 목장이라 12리터라는 양이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었을 텐데 흔쾌히 판매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치즈를 만들 건데요. 목장주분께서 천연 루방을 따로 주셨어요. 보통은 유산균 제조 회사에서 만든 상업용 분주를 쓰는데 이곳은 직접 제조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큰 냄비에 우유를 모두 담아주었습니다. 생염소우유 맛은 어떨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거는 그냥 우유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 냄새도 안 나고요. 신선합니다. 근데 맛은 좀 다른데요. 약간 더 가벼운 느낌이고 지방 함량이 적어서 그런가 좀 덜 고소하지만 맛은 있네요. 천연 르방을 넣어주겠습니다. 발효된 우유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분말 균주를 쓰면 안전하고 발효가 실패할 확률도 적죠. 근데 이런 천연 르방은 그 목장만의 때루아를 온전히 느낄 수 있고 흉내낼 수 없는 단 하나의 맛을 내줍니다. 우유 온도를 재봤는데 좀 높아서 냉각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염소치즈는 보통 락틱 계열, 즉 젖산응고 방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일반 하드치즈처럼 레넷을 넣어서 한두 시간 만에 우유를 굳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우유를 굳히는 방식이죠.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레넷을 넣으면 금방 굳기 때문에 온도를 20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천연 르방만 넣어서 치즈를 만들려고 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오투리쿰 균이 부족한 건데요. 이 균이 부족하면 나중에 숙성할 때 잡균이 달라붙기 쉽고 치즈의 껍질과 향을 좀 더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이 공방에서 만든 염소유 카망베레입니다. 바로 기다리면서 먹어봤습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요. 그 다음 레넷을 넣어주는데요. 하루 동안 천천히 응고시킬 거라 소량만 넣어줍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유청이 이렇게 동동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산 새로운 몰드입니다. 피라미드 모양은 발렁세라는 치즈를 만들기 위한 몰드이고 이 몰드는 샤올레 타입의 염소치즈 몰드입니다. 몰딩을 해주겠습니다. 가득 채워도 시간 지나면 내려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충해줘야 합니다. 커드가 좀 남아가지고 조그만 치즈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몰딩이 끝나면 한 이틀 정도 유청을 빼줄 건데요. 지금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어가서 숙성고에 넣어 두겠습니다. 제 첫 프랑스 인턴 생활을 작은 목장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치즈 뒤집는 거 진짜 많이 했었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이 정도로 내려앉습니다. 치즈 무게를 재서 무게에 맞게 소금을 쳐주겠습니다. 여전히 유청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키친타올을 깔아줘야 합니다. 식용 제이입니다. 보통 차콜이라고 많이 하고요. 프랑스 전통 염소 치즈들을 보면 겉면이 새까만 것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 식용 젤을 발라 숙성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바르는 건 아니고요. 겉면의 산도를 조절해 지오트리쿰 곰팡이 활성을 돕고 잡균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 숙성시키는 게 아니라 건조 단계를 거치는데요. 건조 온도는 16에서 18도 사이가 적당하고요. 습도는 75%로 유지해줍니다. 겉면을 만졌을 때 묻어나는 것 없이 보송보송하고 매트한 느낌이 들 때까지 건조시켜줍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거 호밀칩이고요. 보통 전통 치즈 만들 때 많이 쓰입니다. 이 칩이 치즈에 직접적으로 맛에 큰 변화를 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아래가 이제 뚫려 있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원활해지고 또 수분 자체를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치즈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숙성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건조가 잘 됐으니 이제 숙성을 해주겠습니다. 온도는 10에서 11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습도는 약 90% 언저리로 맞춰주겠습니다. 숙성된 지 약 15일차 된 치즈입니다. 전반적으로 숙성이 잘 되고 있고요. 조그만 치즈는 좀 많이 딱딱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먹기도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숙성이 15일밖에 안 돼서 그런지 속은 되게 프레시한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숙성이 되면 겉에부터 이제 박히기 시작하는데요. 단백질과 지방이 분해되면서 더 깊은 맛을 내주죠. 먹어봤는데 산뜻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아쉬워서 한 일주일 정도 더 숙성시키면 최적의 맛을 낼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 치즈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치즈가 좀 더 커서 그런가 거의 숙성이 됐다고 보기 힘들고요. 찌르는 듯한 산미가 치고 올라와서 이거는 한 2주 넘게 숙성시켜야 맛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우유로 만들었는데 크기와 재만 다르게 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다른 치즈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염소 치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사실 도움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통통 프로마조 님입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직접 염소 공방을 운영 중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 최초이자 유일한 분이고 이렇게 다양한 치즈를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